저는 올해 60을 조금 넘겼습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들으면 참 멀게 느껴지던 나이였는데 막상 제 나이가 되고 보니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더군요. 마음은 아직도 30, 40 같기도 한데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이제 내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살던 시절엔 늘 정신이 없었죠. 아침이면 도시락을 챙겨야 했고 저녁이면 가족들 밥상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때로는 제 삶이 어디 있는지 나는 그냥 엄마로만 존재하는 건 아닌지 속으로 투덜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제 곁을 떠나고 나니 그때의 분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더군요. 큰아이는 결혼해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고맙게도 잘 챙겨주니 저는 그냥 가끔 가서 손주 안아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둘째도 독립해 자기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은 참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합니다. 처음엔 이 고요함이 참 좋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밥 먹고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이제 드디어 내 시간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도시락 싸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까지 아이 기다리느라 노심초사할 일도 없으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죠. 그런데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하던 시간이 사라지니 그 빈자리에 불안이라는 녀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 지금 가진 걸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이 본격적으로 제 마음을 파고든 건 어느 날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통장을 정리해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눈에 보였는데 그 숫자가 제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또 아끼며 모아온 돈인데도 막상 노후를 생각하니 턱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던 시절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말이 그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남편도 은퇴를 했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게다가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돈은 쉴 틈도 없이 빠져나가더군요. 밤이 되면 더 괴로워졌습니다. 낮에는 집안일로 분주하거나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잊을 수 있었지만 불 꺼진 방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혹시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 결국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면 그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내 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누가 속으로 쟤는 노후 준비도 못했나 보네 하고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 앞가림 하느라 힘든 세상인데 제가 짐을 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고 가계부를 꺼내 들여다보고 안 쓰는 물건들을 팔아볼까, 생활비를 더 줄여볼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는 쉽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 불안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언제부터 이렇게 두려움으로만 채워왔을까? 젊었을 땐 분명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 남편이 승진하면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 그런데 이제는 그런 희망 대신 불안과 두려움만 제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근심이 얼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의 노후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보던 모습인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선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나도 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거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조금 쉬어야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홀가분한 웃음이 번졌지만 제 가슴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축하연도 하고 친척들 사이에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면 되겠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요? 여유요? 지금 가진 돈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퇴직 후 첫 달 우리는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으니 생활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퇴직금 일부와 남편의 연금뿐인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식비 하나하나 합치다 보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남편은 고혈압 약을 몇 년째 복용 중이고 저도 무릎이 시큰거려 정형외과를 자주 찾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은근히 큰 부담이더군요.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진료비가 이제는 통장 잔고와 연결되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낙천적입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때론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제게는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가계부를 붙잡고 한숨을 쉬는데 그는 TV를 보며 태연하게 웃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남편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든 남편 옆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지금 가진 걸로 정말 괜찮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혹시라도 우리가 아프게 될 때입니다. 주변에서 암이나 치매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암 진단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더라. 요양병원 한 달에 몇백씩 든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집 통장 잔고가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 그들에게 짐이 된다면 제 삶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고 둘째도 아직 자리 잡느라 분주합니다. 손주들 학원비에 집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제가 엄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들과 모임을 가면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난 괜찮아 하면서 웃지만 술잔이 몇 번 돌고 나면 하나둘씩 속내가 나옵니다. 우리 남편도 퇴직했는데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애들 눈치 보느라 돈 얘기는 못 꺼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예전엔 장바구니에 담고 싶은 걸 담았는데 이제는 가격표부터 보게 됩니다. 10,000원짜리 과일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을 때도 많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전기세, 수도세도 하나하나 신경 쓰이더군요.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잔소리를 하고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잽싸게 잠그며 아껴야 한다는 말이 입에 달라붙었습니다. 남편과도 작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하고 말하지만 저는 무슨 여유냐, 지금부터 더 아껴야 한다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즐길 여유가 없다는 걸 그가 모른다는 걸. 어느 날 큰아들 집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손주가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댔는데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말이 제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들 형편도 빠듯한데 내가 나중에 생활비를 부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하철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전히 많은데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은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카페 서빙, 동네 아이들 영어 과외하지만 막상 나이를 말하면 고개를 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제 마음을 끝없는 걱정 속으로 밀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된다고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제 삶에 찾아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불안에 시달리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벽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장년 시니어 재무상담 무료 프로그램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내 나이에 가서 뭘 배우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나만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 또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저처럼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에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강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준비가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준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강의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 연금이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부업까지. 저는 열심히 노트를 꺼내받아 적었습니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수업이 끝난 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나도 남편 퇴직하고 나서 매일 불안했어.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 자주 나갔습니다. 재무 강의뿐 아니라 건강운동 프로그램, 취미 모임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아침마다 걱정으로만 시작되던 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가계부 작성 모임이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 각자 지출을 적어보며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전기세를 줄이려고 절전 콘센트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팔며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불안만 커지는데 작은 것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손주 목도리를 떠주곤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팔아도 되겠다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떠올라 제가 만든 작은 소품들을 모임에 가져가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예쁘다, 따뜻해 보인다는 말을 듣자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통장을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병원비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 불안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함께 작은 희망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에는 나는 이미 늦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제 하루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남편도 조금 변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다니며 밝아진 걸 보고 요즘 당신 표정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조금은 준비해 보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한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불안에만 빠져 있던 그 시간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작은 깨달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보자.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렇게 저는 불안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복지관에서의 배움과 모임은 제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은 외출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소소한 취미 활동도 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그저 나이 든 엄마, 할머니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만든 뜨개질 소품을 누군가 예쁘다고 말해줄 때, 내가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 아,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뜨개질 소품 몇 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모자 하나를 부탁했고 또 다른 지인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팔릴 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작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작품을 올려봤습니다. 놀랍게도 몇 명이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첫 주문이 제겐 세상 가장 값진 성취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걱정만 한다고 답답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응원해 줍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나도 당신 따라서 뭔가 해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둘이 함께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걷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운동화를 신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났을 시간이 이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의 압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 불안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전에는 불안이 제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안과 함께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니 불안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사실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메모합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하면서도 작은 즐거움을 위한 예산도 따로 마련합니다. 손주에게 줄 선물 하나를 직접 만들어주거나 남편과 함께 작은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늘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제 삶을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삶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비로소 찾아온 깨달음이자 제 인생 이막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눈물 흘리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작은 희망이 더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두려움에만 매달리며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움직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불안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그 한 발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후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남은 날들은 희망으로 채워가자.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